안녕하세요. CHFC 전임 교수 겸 스마트 인베스터 전임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원칙으로 삼으실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데 주식에 오늘 아침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오후 되면 마음이 똑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고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원칙이 어려운 거냐? 그거는 아니죠.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어렵냐? 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운 건데 여러분께서 처음에 원칙을 세우신 거를 꼭 지키겠다, 이게 투자의 정도다 생각하고 고집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가지 여러분께서 지켜갈 수 있는 정도, 투자의 정도로 삼을 수 있는 10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요것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도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빼고 싶으신 거는 빼셔도 되죠. 이제 요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 이제 요렇게 제가 드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패턴을 잡아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부분들로 다시 가감을 해서 원칙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투자 대상을 정확한 걸 정하셔야 됩니다. 남이 하니까 좋으니까 따라간다. 이거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사회 경험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자산 정도도 다르고 선호하는 투자 대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만들어 가기에 적합한 투자 대상이 어떤 건지 크게 나누면 주식, 부동산, 그 다음에 실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쪽에서 어떤 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 나갈 건지 그걸 일단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기 투자로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97년 그 IMF 사태 때 주식시장이 폭락했죠. 그리고 2000년도 한번 폭락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2008년 리먼 사태 때 또 주식이 반토막 이상 폭락을 했죠. 만일에 여러분이 그때 최고점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1년 정도 사이, 또 6개월 정도 사이에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안 흔들리면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근데 만일에 그때 내가 그 상황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흔들리는 그 마음을 그 원칙이 좀 더 잘 주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 투자는 조금은 지양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수익을 원하시는 건데 좀 더 많은 수익을 원할 때는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100% 안전한데 수익은 남들보다 2배로 내죠. 그거는 세상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투자도 경제의 한 논리입니다. 그죠? 경제의 기본적인 논리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투자 대상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유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이제 투자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금씩 관심 있게 챙겨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대상을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약간 이렇게 상반된 개념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이 채권 시장인지 주식 시장인지 그런 부분들을 또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한번 정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금리와 채권도 이게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이 그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또 투자를 정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인플레입니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근데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어느 정도 냈는데 물가가 따라 올라와 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수익률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되는 요인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셔서 내가 투자한 부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에 관한 그 계산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조금 안전적으로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흔히 국공채라고 그러죠. 정부가 보증해서 또는 나라가 보증해서 발행되는 그 국공채를 여러분께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나라가 보증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부도날 염려는 없죠. 그죠? 지금 상태 또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08년 이후에 양적 뭐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화폐를 발행해서 이렇게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는 안 나지만 흔히 말하는 물량이 좀 많아짐으로써 이제 인플레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보정은 되지만 그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나누어서 넣는 거죠. 근데 그 나누어 넣는 상품의 성격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가지에 투자를 했는데 떨어질 때 2가지 똑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2개 똑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산 투자의 개념에서 조금 벗어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분산 투자는 하나의 상품이 하락을 하는데 다른 하나는 그 하락폭이 작다든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서로 움직이는 폭이 다름으로써 내가 만들어내는 그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상품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뭐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투자 대상을 정해서 가신다라고 할 때 그거 하나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경제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라든지 인플레 상황이라든지 그 수급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변화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변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런 전체 크게 볼 수 있는 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께서 조금씩은 체킹을 하시면서 내가 투자한 대상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거, 그리고 하고 있으면서 성공 경험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딱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가야 되겠다라는 원칙으로 정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